네, 오늘의 첫 번째 인물은 제주도에서 가족 휴가 중 갑작스럽게 사라진 30대 실종 여성 최모 씨입니다. 네. 제주도에서 가족들과 함께 카라반 야영을 하다가 여성이 네. 실종이 된 사건이 발생해서 이제 경찰이 공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예. 제주 세왕 인근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카라반 야영을 하고 있었던 예. 상황이었는데요. 가족들과 모두 함께 와서 이제 야영을 하던 상황에서 25일 날 밤 11시경 실종이 되었다라고 예, 합니다. 네. 이 실종 당시 상황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날 저녁에 이제 남편과 실종된 여성은 이 남편과 함께 좀 음주를 좀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함께 술을 먹던 남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가 잔다라고 하면서 자게 되었고 네. 이 실종된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술을 좀 더 사오겠다라고 한다고 하면서 네. 카라반 야영하던 곳에서 혼자 이렇게 길을 나섰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다음 날 이제 실종된 것을 알게 된 남편은 바로 그 다음 날 실종 신고를 한 상황인데 예. 현재까지도 실종 신고를 한 지 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는 공개 수사로 전환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저희가 그 최모 씨의 영상, 그 사진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주에서 특히 시청 중이신 분들은 좀 잘 봐주셔서 혹시 근처에 뭐 있는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난 10일부터 야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변 지리가 굉장히 익숙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실종돼서 이거 혹시 뭔가 이렇게 범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요즘 이제 그 네.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행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벌써 이 피해자 같은 경우, 이 실종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산 지가 한 뭐 보름 가까이 됐는데 네. 사실 그쪽의 지리를 잘 몰라서 뭐 이렇게 길을 잃었다든가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그 실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세화항 근처 인근에서 실종자의 흔적들이 몇 개가 발견이 아,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휴대폰하고 네. 카드하고 이제 그 슬리퍼가 한 짝이 이제 발견이 네. 됐는데요. 이 증거품만 보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을 수가 있는데 네. 첫째는 이제 그 실족을 했을 가능성이 아, 실족. 있다. 예. 네. 그래서 예. 경찰도 이제 거기에 좀 그 무게를 초점을 두나요? 두고 네. 현재 이제 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CCTV를 분석을 했더니 그 당일 그 세황 주변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를 한 것으로 예. 그렇게 네.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봤을 때는 이제 그 뭐 실족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 여성이고 또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또 그쵸. 우리가 완전히 배제를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찰은 이 두 가지를 전부 염두에 두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실종자를 찾아야겠는데, 근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편의점을 갔다 왔다. 원래 이제 술을 사러 간다고 했으니까요. 편의점을 갔다 왔다. 그리고 휴대전화도 없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분실물로 발견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지금 발견이 됐는데 다른 뚜렷한 흔적과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좀 수색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지금 그쪽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네. 이 그 해경이 지금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이 포구 안쪽 수면에서 이 최 씨의 것으로 보이는 슬리퍼가 발견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해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 세황 주변에 여러 가지 공사가 상당히 많아서 아, 그렇군요. 이 시정이 좋지 않아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수색을 해서 만약에 다행히 피해자를 발견을 한다면 예. 그것은 실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네. 예. 아직까지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가능성을 모두 놓고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9번이나 수중 수색을 했는데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실족인지 정말 뭔가 범죄가 있는 건지 굉장히 지금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네, 해군까지 동원이 돼서 수중 네. 탐색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 실종 여성이 발견된, 그러니까 실종 여성이
소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된 이 포구 쪽을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종 여성이 지금 현재까지는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과연 범죄와 관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단순 실족사냐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혐의를 두고 두 가지 부분에 둘 다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피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네. 휴대폰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지국과 끊임없이 통신을 하면서 위치라든가 통신된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피해 여성이 실족사를 해가지고 이 휴대폰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지점 자체가 그 시점 자체가 실종사를 했다라고 한 그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고 만약 이 CCTV 영상에 확인된 이 편의점의 영상의 시점과 휴대폰이 통신이 두절된 시간이 짧다라고 한다면 네네. 범죄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예. 경찰에서는 지금 현재 이 여성이 사용했던 휴대폰에 대한 통신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네. 최종적으로 기지국과 통신을 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CCTV 영상에서 나온 최종적으로 이 실종 여성이 나오게 된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서 네네.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네. 수사를 이 공개 수사로 이 전환을 한 것은 그렇죠. 그만큼 실종도 가능성이 있지만 실종뿐만 아니라 이 범죄와 관련된 네.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네. 현재는 가족의 동의를 얻어서 피해 여성의 얼굴을 지금 공개하고 공개 수사로 지금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뭐 휴가철이고 사실 캠핑도 많이 가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경찰이 오늘 중으로 그 실종 여성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이 공개되면 여러분들도 좀 잘 봐주셔서 모쪼록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경북 구미에서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룸메이트 여성 네. 네 명입니다 4명이 한 명을 그것도 2주인가요? 달간, 두 달이군요. 달간이죠? 예, 두 네. 달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해서 결국 가해자 4명이 구속이 됐더라고요. 네, 주말에 들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뭐 실검에까지 올라올 정도였는데요. 피해 여성은 한 명이었고 2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대 피해 여성이 원룸에서 이 폭행당한 네. 채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 함께 살던 같이 동거하던 4명의 가해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 가해 여성들은 20대 초반의 여성이 3명 그리고 여고생, 10대 여고생 1명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네.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왜 4명이 한 명의 여성을 그렇게 사망할 때까지 때렸을까요? 굉장히 의문점이 많은데요. 일단 경찰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살면서 들어가면서 의견도 충분히 좀 있고, 서로 생활 패턴이 안 맞으니까 서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빨리 뭐 돈을 안 갚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정도 좀 남아있고, 자잘한 폭행이 좀 서로 일어나다가 강도가 좀 심해졌는 거지. 네, 장기적으로 이제 폭행 일어나는 현들이 좀 누적이 돼 있다가, 그날 새벽에 무슨 계기가 되어서, 뭐, 갑자기 쓰러지고 이러하니까, 이슈 실시한다고 신장을 하기도 하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취한 거지. 저도 뭐 대학교 때 친구랑 같이 살기도 했지만 갈등은 있어도 이렇게 말로는 싸울 수도 있어도 이렇게까지 때리거나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당연히 그게 좀 상식이고요. 어떻게 같이 살던 사람을 이렇게까지 때렸을까? 아무리 어떤 이유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학교 다닐 때 같이 그 원룸에서 살았던 그분들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된 네. 가장 근본적인 계기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이제 그 뭐 자기들끼리 한번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된 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알던 사람들은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행동학적 측면에서 우리 영역 그 확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 네. 서로가 이제 아무래도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그 공격성이 그 발현될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원룸에서 뭐 성인 4명이 뭐 한 명을 갖다 그렇게 했다. 또, 네. 또 미성년자도 한 명 지금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왕따라든가 학교 폭력이 네. 원룸으로 연장이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예. 그러니까 원룸에서 사실상 왕따가 벌어졌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의 그 경향이 네. 그대로 원룸으로 들어온 아,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은 학교 폭력보다는 그 부모라든가 교사들의 어떤 감독도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것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사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모를 가능성이 크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람이 죽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 예. 그런데 지속적으로 학대를 계속 하니까 네. 그것이 먹혀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4명 중에서 한 명만 직장이 있고 나머지 직장도 없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많이 그 누적이 돼 있는 이 스트레스를 그 약자 한 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어떤 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의도적으로 숨지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그 이후에 심장 마사지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가 사망한다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일단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원래부터 친한 사이가 아니라 뭐 인터넷상에서 모였다고 합니다. 경찰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찰 목소리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만나보니까 일본 채팅장에서 만나가지고 만나보니까 뭐 생각도 같고 같이 간 사람도 있고 또 지인들 소개도 이렇게 만나보니까 또 생각이나 뭐 이렇게 같으니까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특정한 어떤 뭐 다른 목적이나 이런 건 없고 아주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뭐 관계 때문에 살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엔 따로 살았다가 마지막에는 나중에 다 빠지면 같이 살게 되었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만났다고 해서 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만약에 학교 폭력이라면요. 학교는 왕따를 당하더라도 어쨌든 출석은 해야 되니까 계속 당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 원룸에서 사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휴대전화도 갖고 있었다고 하니까 뭐 친구에게 호소를 한다든가 뭐 부모님한테 호소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을 것 같거든요. 폭력을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면요. 근데 왜 빠져나오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무기력의 학습이라 그러는데요. 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모여가지고 사는 과정에서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좀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공격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저항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럼 예. 저항을 하지 않으면 때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을 갖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무기력이 학습돼 있기 때문에 맞는 순간에도 그대로 수용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여기 10대가 가담을 했는데 가해자하고 자매 관계라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그 10대가 와가지고 20대인 이 피해자를 또 때렸단 말이에요. 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조를 했네요. 같이 동조를 해서 때렸단 네.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 공간 내에서는 완전히 그 피해자는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고 네. 나머지 그 4명은 그야말로 자신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심심하면 어떤 폭행을 갖다가 하는 것이 상습화되어 있었다. 네.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는 남에게 어떤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시도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범행 직후에 이것도 의문점인 게 일단 대전으로 떠나면서 현장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가 숨진 것 같다. 그러면서 결국 자수를 또 했더라고요. 네, 폭행에 대한 고의가 좀 없었다라거나 아니면은 이 가해 여학생들, 여자들이 폭행을 하면서 뭔가 정말 사망에 이를 것까지 아는 것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예. 사망을 한 시점, 그러니까 원룸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에 다들 놀라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두가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응급처치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다시 숨이 돌아오지 않자 이불을 덮고 도주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본인이 저지른 어떤 범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놀라서 이 부분을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 여학생들이 아직도 어리다라는 부분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네. 그 도주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부모의 또 권유를 받아서 자수를 했다라는 점은 뭐 늦게나마 좀 본인의 어떤 양형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인정이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네, 아무리 자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해는 안 갑니다. 지금 2달간 4명이 1명을 집단 폭행한 이후 한번 볼까요? 청소와 설거지를 안 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 마음이 맞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때리기 위해서 뭔가 핑계를 만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는데 이렇게 4명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더욱더 이렇게 폭행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더 강도가 세지지 뭔가 누군가 말리거나 이렇게는 쉽지 않은가 보죠. 그게 이제 그 네. 범죄학에서 방관자 효과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것은 네. 그 체포돼서 경찰에 압송되는 그 여성 중에서 굉장히 덩치가 크고 또 맞아요. 한쪽에는 또 이렇게 뭐 문신 굉장히 같은 문신이 게 많이 한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네. 봐서는 그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폭력성이 상당히 난무했었다라고 주동자가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는 네, 주동자가 말씀이신가요? 있었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폭행을 주동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말리기는커녕 네. 오히려 같이 동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권력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뭐 동조를 한다든가 네.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그 폭력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이 보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청소를 안 했다, 설거지 안 했다, 네. 뭐 또 마음에 안 맞았다. 네. 사실 같이 살다 보면은 그 친형제간이라도 뭐 그렇죠. 이렇게 예, 많죠. 청소 설거지 가지고 네. 하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사람을 때려서 때리진 사망에 않죠. 이르게까지 하는 것은 네. 그 사람들도 사실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좀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